육장과 부로 발제를 맡았는데 사실 육장이랑 발제 부분은 좀 정책적인 얘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뭐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주택 구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거 발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재테크 특강을 해야 그쵸, 되나? 재테크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발제를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내가 만약에 정책 고안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주택 정책을 고안해야 진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발제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2020년대 부동산 시장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저자는 지금 강남이 평당 1억 원으로 상징이 될 만큼 집값이 올랐는데 그 원인이 바로 공급 부족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사실 토지가 있고 거기 위에 올리는 건축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이 되는데 건축비는 이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토지비가 오른 거다. 근데 그럼 이 토지비가 왜 올렸냐? 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비가 올랐다고 정의를 하면서 이 근거로 카타리나 크놀이라는 교수가 쓴 논문을 인용을 합니다. 이 논문이 No Price Like Home이라는 논문인데 187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의 14개 국가의 140년간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실질 주택가격을 보니까 7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주택가격이 되게 안정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2000년대랑 다르게 이렇게 이때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와 함께 철도와 같은 교통망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자가 한국 사례에 그런 리사례를 적용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3기 신도시 공급과 이 지금 함께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보 정책이 그 공급의 역할을 담당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3기 신도시의 예상 효과가 2020년 초중반부터는 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 계획을 보시면 2018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3차의 발표가 있었는데 과천지구,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그러니까 하남, 인천, 계양 뭐 등등 지금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이 3기 신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또 GTX, ABC 노선들이 관련해서 짓겠다는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서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서울 생활권이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선정될 때 다들 이제는 경제기사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기 신도시에서 엄청나게 반발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 2기의 공실률이 되게 높은데 3기를 지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저자는 이 3기 신도시가 1, 2기의 신도시를 뒷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또 이 3기 신도시는 단순히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랑 산업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정부에서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권 자체가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GTX 노선이 개설이 되면서 그냥 이 근방 지역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서울 생활권 자체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93년대와 94년 사이에 있었던 그 광역 신도시 개발 효과와 마찬가지로 23년과 24년 전후로도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자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가 이 정부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집값 안정화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근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런 정책은 이런데 당신이 실수요자라면 그리고 주택을 2개,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테크감이 아니니까 좀 짧게 그냥 가져갔습니다. 우선 거대한 수도권, 그러니까 3기 신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이 거대한 수도권 내에서 자금의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해라 라는 걸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재밌었는데 정말 살 집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겠지만 특히 면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라는 게 주거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실제로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약 13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현재 평균 9평이어서 평균보다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당신의 집이 맨날 청소를 해도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집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평,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5평 정도의 수준으로 좀 면적을 고려해서 집을 사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들이 12, 16 대책 이후에 다양한 금융 규제가 강해지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제 건축사들도 강구를 할 것이고 이전에는 25평이나 34평 중심으로 이 건축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신종 평형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구입은 청약이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장 가입하고 가점 확인하고 분양 이주자 모집 공고를 꾸준히 확인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로또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금 수준에 관해서는 DSR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소득 대비 내가 갚아야 할 자동차 대출금 등등 다 포함해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 이내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내 소득이 세후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그 20%인 1천만 원 수준 정도인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 3% 초반의 이자율을 봤을 때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런 방식의 계산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유주택자,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이 장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현 정권은 헨리 조지의 이념에 기반한 1주택 실수요자 정책을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전에 이런 토지 개념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던 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땅을 사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땅값이 올랐어. 이런 지대추구 행위를 통한 수익은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헨리 조지의 이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 유행의 결과라면 상승분 100%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6 대책이나 등등의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다주택자의 주택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상승분을 100이라고 하면 양도시에는 그 소득세를 최대 68.2%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양도하거나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시세의 1% 이상 수준으로 높여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여기에 넘어서서 지금 이 정부는 그냥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지대추구 행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토지주마저도 지대추구 대상으로 보고 이익을 회수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내가 그 토지에다가 건축을 올려서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한 토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생기면 그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건데, 이제 지금 현 정부는 이것마저도 어떤 제한을 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 부동산 가격의 인위적 하락 유도가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한 주택을 한 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그렇게 소유를 하고 또 소유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하는 진정한 1주택 실수요자가 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정책적 의도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